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네, 미주미 주말 라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네네. 오늘 대리킹과 박종훈 팀장이 없고 네. 저희 둘이서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칙칙하지만 해봐야죠. 칙칙가 왜 칙칙하면 돼요? 저희가 네. 훨씬 더 밝은 걸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저희가 오늘 또 한편에서는 유로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고 이쪽에서 주말 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좀 나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 끝나시고 다음 분들은요 유로 세미나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미 진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까지 말입니다, 교수님. 네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해서 오늘 교수님이 그렇죠. 네. 뭔가 좀 위안을 주시거나 네. 아니면 시장에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네. 위안입니까, 확신입니까? 위안 겸 확신까지 같이 두 개. 같이 두 아, 개 다 그럼요. 네.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면 어젯밤에 이러면 계실 것 같아요. 네. 주식 팔아버릴까? 그렇죠. 팔고 조금 걱정 안 해볼까? 그렇으니까 팔았어야 되는데. 아, 왜 그때 그렇죠. 팔려는데 주위에 말린 사람 있잖아요. 그때 왜 장우석이 갖고 있어야 했냐? 그렇죠. 이항현 왜 말렸냐?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전에 팔았으면은 훨씬 더 좀 마음 편했을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오늘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수님? 있죠. 있습니까? 있죠.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제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만든 주제입니다. 금리 시간이 지나 해결된다고 적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금리인데 교수님 혹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는 폭이 네. 높아지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다 내용 나오겠지만 시겔 교수가 있잖아요. 제레미 시게우스, 시겔 교수가 사실 딱 1년 전도 벌써 1년도 넘었냐. 한 작년 1, 2월부터 빨리 금리 올려서 이거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대비해.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 없었고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작년 그렇죠. 여름 지나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막 나온 거란 말이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부터 그분은 이거 지금 금리 좀 조정 빨리 좀 올려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현재까지 달랑 25bp 한번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물론 지난번에 일부 연준은행 총재 이제 말하기도 싫지만 75bp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보면 클리브랜드의 또 연방은행 총재 75bp까지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저희가 금리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부사장님도 아니시고 모르지만 오늘 제레미 시걸 교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75bp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올려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워낙 이제 난제가 있잖아요. 환자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환자가. 몸이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약을 한 방에 처방해야 된다. 한 방에 예, 올인원 있죠. 올인원. 올인원. 올인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PC라든가 집에 있는 뭐 복합 이런 거가 그런 거죠. 올인원이죠. 예. 모든 것을 한 방에 예.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올인원이 75p를 올려야 올린 된다. 겁니까? 예, 아. 그 얘기까지 했죠. 혹시 1% 아닙니까? 그거- 100bp 아니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100bp 아니고 75bp다라고 네. 말씀하셨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갑자기 아까 올라간 글을 봤더니 네. 대리킹이 보고 싶다. 라고 쓰셨는데 오늘 안 나옵니다. 안 안 나오니까 나옵니다. 오늘 혹시 만약에 보고 싶은 분들은 네. 저희 화면을 보지 마시고 음성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은 저희 둘이 진행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자 끝난 것도 먼저 볼 건데요. 어제 시장이 3대 지수가 2% 중후반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가 2.82%, S&P 2.77%, 나스닥 2.5%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 보통 2%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올해 어떻게 특징이죠. 올해 특징. 특징인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그러니까요. 일단 걱정이 끝인데 간단히 어제장 흐름을 보셨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월가의 카툰의 모습인데요. 정말 지금의 모습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카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데요. 어젠가 우리 교수님께서 소프트 랜딩을 좀 아침에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조금 줄고 있는데 네. 혹시 하드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가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네. 소프트 랜딩의 반대는 하드 랜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드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 소프트 랜딩의 반대는 저는 하드 랜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 랜딩의 반대는 크래시죠. 크래시 완전히 떨어지는 건데 폭망하는 거.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좀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엔비디아 급락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성장주가 빠지다 보니까 진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장익이 빠진다고 맞지만 글쎄 폭락, 뭐 급락, 폭망 이것까지 아닌가 싶으니까 저는 간단히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글도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그 파월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다우지수 그 무거운 지수가요 이틀 동안 3.87%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정말 좀 그 보기 드문 현상인데 네. 이 파월의 매파적 발언 이건 어쩔 수 없이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사실 파월이 얘기했던 것들 본다 그러면 다음 나온 FOMC 미팅은 네. 0.5는 뭐 거의 확실되지 않습니까? 그건 정해진 거죠, 뭐. 정해진 거죠. 그다음 네. 5월 0.5, 6월 0.5, 네. 7월 0.5까지 그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대하는 겁니까? 네네. 예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노무라는 0.5 더하기 0.5 더하기 0.75까지 오르자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으니까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네. 여름이 지나게 되면 네. 한 2%대 금리를 좀 보지 않을까 네.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 어제 그 내용입니다. 노무라 얘기했습니다. 6월과 7월 달에 75bp씩 올려야 된다. 너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저게 가능하면 자기가 연준을 차지하면 되죠, 뭐. 그죠? 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 네. 급하다고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현재 지금 월가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무라 얘기보다는 일단 파월의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50배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 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바로 3주 이번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간 흐름입니다. 다우가 1.9% 마이너스입니다. S&P 2.7% 마이너스, 나스닥이 3.8% 마이너스 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요 주간 기준 4주 연속 빠졌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3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빠진 흐름을 저는 조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끝났다고 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바닥을 다시 한번 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려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덕분에 유가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유가의 하락은 뭐 거의 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좀 보시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3%까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주면 3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찬스는 분명히 있죠. 찬스라기보다는 뭐 네. 우려. 예, 어떤 그런 걱정. 예,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예. 저는 3% 간다고 보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저번에 한번 제가 잘못 들어갔고 우리 교수님이 3%를 주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장이요? 교수님이 전- 그 주장 전혀요. 한 분의 말을 예. 빌은 거다라고 다시 한번 저는 정리하고 채권이나 금리 이런 거 주식도 모르지만 채권 전망 안 하죠. 전망이 아니라 남의 말을 좀 그거는 전해드릴 수는 있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리 인상이 가파라짐에 따라서 지금 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시기에 좀 방어력이 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방어력이 있다 그러면 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종목들이 실적에 대비해서 얼마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줄 건데 나스닥 지수가 4월 달에요. 전체 거래일수가 15일이었습니다. 네네. 15일이었는데 그중에서 2% 상승과 하락이 8일 동안 이어졌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니 2%면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상승 하락이 네. 8일 동안 이어졌다. 그러면 전체 거래주의 절반이 이 정도 흐름을 보여준 건데 네. 하락이 6일, 상승이 1일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상승이 6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반대의 흐름 보였는데 그만큼 많이 움직였던 이유를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매수 매도를 많이 혼자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떤 개인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주식의 모습을 한편에 싸기도 하고 네네. 한편에 걱정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빈번한 매매가 나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8일 동안에 이 정도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보통 이게 우리가 한번 차를 타면 네. 보통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 보게 되면 네. 중간에 뛰어내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항상 많이 뛰어내리죠. 왜냐면 또 기회를 또 주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언덕을 계속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쉴 때 또 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산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가보셨죠? 등산 최근에 안 가셨잖아요. 최근에 안 갔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보면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좀 갔었고 한 7, 8년 전에 예전에 했던 이승원 대표랑 지금 몇 번 엮어서 갔는데 네. 날다람쥐 같이 올라간 사람 있죠. 날다람쥐. 네. 쉬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잠깐 뭐 하도 힘들다 그러면 물 마시고 그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분 있죠. 나 여기 있다 조금 있다 가겠다. 그런 사람 결국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항상 있죠. 주시장도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내려가는 분이 있죠. 예. 잠깐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혹시 북악산이 이번에 50년 만에 좀 개방된 거 혹시 아십니까? 언젠가 가보겠죠. 예, 혹시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제가 이번에 가봤거든요 휴가 때. 진짜요? 진짜 북악산을 네, 네. 가봤는데
그때 백이날이 아직까지 네.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단이요. 여러분도 아마 평생 가보지 못한 계단을 네. 하루에 경험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대충 계단 수가 네. 한 수백 개 되지 않을까. 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끝이 없는 계단이 이어지니까 혹시 계단을 좀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약간 그 썰렁한 농담도 해야 되잖아요. 농담이 진짜 근데 진짜, 지금 여기 한국에 계신 분이 지금 2,000분 중에서 한국에 계신 분이 한 90% 정도 될 것 같고 해외에 계신 분이 한 1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희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계단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국산의 계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진짜입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산 있죠, 산. 산. 거기도 뭔가 계단이나 돌로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롱다리잖아요. 롱다리. 예. 네, 저나 농담이죠. 부사장님 다리로는 미국이나 되죠. 이렇게 현지의 그 산의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한 발 올릴 때가 등산이에요. 아 등산입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 알백이었으면 서양에서는 조지 안 된 얘기입니다, 지금. 하여간 뭐 제가 좀 저 열심히 운동해 보.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북악산이 진짜니까 네. 한번 가보실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그 키워드를 제가 준비했는데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준 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결국 문제가 금리인데 네. 그 폭과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폭과 속도가 빨라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물가 잡기함인데 네. 육기함인데 그러면 연준을 탓하겠습니까? 물가 탓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누굴 탓하시겠습니까? 물가를 탓해야지 연준이 뭐 잘못한 그렇죠. 연준은 자기를 네. 하는 건데. 물가가 문제인 거지 연준은 자기 일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네.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장이 빠지는 것은 연준 때문에 빠진다고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체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연준은 네.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연준이 50비 안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연준이 문제가 아니고 물가 때문에 문제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를 여러분들 보통 많이 보실 때 어떤 걸 많이 보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리에 대한 현황을 보실 때 10년물이요. 그래서 맞 정답입니다. 네.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보시는데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동안 올라왔던 여러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네. 올라오고 난 다음에 가파르게 올라온 다음에 보통 6개월 이후에 약간 좀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한번 같이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 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모습인데요. 그때 10년 국채 금리가 아마 제가 기억에는 1% 초반이었습니다. 네. 거기 추가적으로 1.6%가 올라왔고요. 그다음 밑에 쭉 보시면 각각의 기간마다 뭐 1.2%, 1% 올라왔던 시기가 저기 있었는데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온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지금 마이너스 0.4, 또 마이너스 0.4, 0.3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보통 6개월 이후에는 약간의 좀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네. 지금도 만약에 과거치를 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올라온 10년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게 과거 통계니까 팩트죠. 팩트죠, 팩트. 네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 10년물이 6개월 뒤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름 이후에는 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는 물론 금리의 어떤 그런 사이클은 지속이 되겠지만 적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이요 이런 겁니다. 자, 금리를 자주 올리면 많이 자주 올리면 정말 세상이 끝장나는가? 세상이 뭐 끝장나겠습니까, 부사장님? 이게- 오늘 같은 날 너무 말을 제가 과격하게 이제 하시는 이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라든지 네. 아침에 얼마 보는 모닝 네. 브리핑은 좀 이제 점잖게 하는 거고 네. 제가 교수님 같이 할 때는 이건 뭐 저희 방송이니까 그렇죠. 다소 센 말을 해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하니까. 이거는 라이브 끝나면 이 화면 그 3%에서 못 보이고 한두 시간 안에 저희 미주미 TV에서 다시 올릴 테니까 네. 다시 보기는 미주미 TV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현재 지금 유로 세미나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 안 되고요. 어쨌거나 여기 끝나면 다시 미줌이 올라간다는 거 다시 네네. 한번 말씀드리고 끝장날지 안 날지 같이 한번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이 지금 지웠을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금리 인상 같이 보겠습니다. 1994년도인데요. 12개월 동안에 금리를 7번 올렸습니다. 네. 몇 번 올렸냐? 7번 올렸습니다. 0.75 한 번, 0.5 두 번, 0.25 네 번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올렸지만 여러분도 혹시 그때 당시에 주가를 기억하십니까? 많이 올릴 때? 전혀 기억 안 나죠. 교수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그때 뭐 바쁘셨습니까? 93년 그때요. 그게 94년도. 저 있었죠.
그때 뭐 살아 있었죠 그때. 아 근데 이제 직장생활 네, 직장 증권사 생활 다닐 했죠. 때도 네, 증권사 근데 있었죠. 전혀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잘못됐는지. 나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그러면 혹시 2004년 6년도에 네. 2년 동안에 17번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네. 1% 5.2까지 올랐는데 이때 혹시 장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요. 네. 그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느낌상. 느낌상. 네. 그다음에 세 번째 2015년부터 19년까지 올렸다는데요. 네. 9번 올렸습니다. 18년까지. 그때는 엄청 좋았죠. 예. 0.0에서 2.6까지 올렸는데 그때도 역시 엄청 좋았죠. 그때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지워버렸겠지만 네. 이렇게 금리를 여러 번 올렸던 그 사이클 때 장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장을 올리고 있는 동력이 뭐냐? 금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냐? 바로 다음 그림에서 다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게 장을 올리는 동력입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제가 동그라미 피신 건데 1994년도에 보신 것처럼 올라왔고요. 네. 올라왔고 2004년 6년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2015년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금의 올린 요인은 뭐냐면요. 보시는 파란색 EPA 모습인데 S&P 500 평균 EPS가 올라올 때마다 네네. 장이 올라온 것뿐이지 네. 금리하고는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 앞으로 물론 걱정 크시죠. 주가 빠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한편은 야 적어도 내가 S&P 500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 해결 방법은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그럼 부사장님, 예. 많은 분들 저게 이제 주가랑 이익이랑 같이 보시는데요. 지금 올해는 탁 들면 안 된다, 뭐 떨어진다, 막 여기저기서 그러잖아요. 그럼 올해 S&P 500 주당 이익이 주나요? 안 줍니다. 안 줄어요? 올해 안 주고 내년까지 또 증가하는 네. 그런 모습 보이죠. 네. 그럼 그게 팩트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네.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뭐 못 나왔습니까? 물론 엔비디아를 가지고 넷플릭스에 대한 다음 타자라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검증됐습니까? 아니요. 검증 안 됐거든요. 네. 물론 검증 되는 날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염려 때문에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제가 다 이해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들은 너무 팩트보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우려들은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신용 국제 수익률이든 아니면 뭐 실적이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니까 네. 조금은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젯밤에 제가 네네.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어제 제가 아는 지인 몇 분이 주식을 팔았어요. 네. 제가 말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파시는 이유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파냐 물어봤어요. 겁나서요. 겁나서가 아니죠. 뭐예요? 지금 팔고 네. 더 빠지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엔비디아를 싫어하는 분은 없고 다 좋아하시거든요. 네. 엔비디아 더 빠질 것 같아서 네. 이번 주에 팔고 네. 다음 주 더 빠지면 사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한 순간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네. 본인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여러분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네.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저희랑 같이 좀 버텨면 어떨까라는 네. 게 제 오늘 주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뭔가 좀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교수님은 뭐 네. 지금 별로 이제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어떤 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늘 얘기 듣는 게 뭐 이걸 팔아야 되느냐, 네. 또 사야 되느냐라든지 아니면 이거 많이 물려 걱정스러운데 네. 어떻게 되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답을 좀 드립니다만 그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저는 항상 어떤 마음속에 생각되냐면 그런 주식 왜 샀을까? 네. 처음 매수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그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시고 네. 지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주가 빠진 것만 걱정하시는 게 좀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럴 때마다 뭘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 넷플릭스 봐야겠죠, 영상 보고. 넷플릭스를 보시건 친구 만나고. 부사장님은 이제 또 이제 갑자기 제가 알던 부사장이 아니라 등산에 취미를 가셨으니까 등산을 오늘 또 내일 가시고. 그게 아니고 이제 북악산이 열렸다고 해서 갔더니 네. 저는 계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일반 산인 줄 알았더니 네. 계단이 네. 수백 개 계단이 쭉 수백 개 갖고 말씀하세요 지금요? 끝도 없는 계단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여기 저랑 인증하시 좋을 것 나중에 같아요. 저랑 보시면. 예. 밴쿠버나 이런 데 한번 가셔갖고 계단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혹시 북악산 가 계신 분 이번에 인증 한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뭐랄까요 시장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팔 때 네.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없이 그냥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파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덜하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도 별로 이렇게 쩍 좋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자주하겠지만 네. 좋아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강한 마음에 네네. 조금 의지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의지를 불태웠으면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전화 말씀 듣고. 전화 말씀 듣고 다음 시간은 우리 이한희 교수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그쪽이 편합니까? 저희가 180도 화면 반전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여러분도 혹시 그 야미자리에 올라오는 영상들 네네. 보신 게 있는지 기업들 소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시즌 2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네. 상당히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좀 줬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시즌 2 계획이 또 어떻게 좀 잡혀 있습니까? 시즌 2를 열심히 또 우리 박 선생이랑 네. 대리킴이 열심히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인터넷 탈을 쓴 악마 그게 PD가 탈이었습니까? 있잖아요. 그 그게 인간의 탈을 탈이었습니까? 쓴 오. 악마 PD가 한 명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쓰고 있잖아요. 네. 또 그 친구 워낙 또 그 편집을 잘해갖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2, 3주 안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크게 기대해 볼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무슨 파이터 네네. 그런 글 중에는 네네.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죠. 그 네. 백종원께서 했었던 거. 알죠. 네. 제가 그건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뭐 각 세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영상 올리는 거였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아니고 먹거리가 아니고 네. 기업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시즌 2를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울림이 없었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좀 울림이 있는 겁니까? 저는 울림보다는 생각할 거리, 가장 고민할 건데요. 고민할 거리? 저는 오늘의 현상은 딱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쪽에서 이제 고민을 하죠. 시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지금 모든 이 그림이 전 모든 사람이 암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더 갖고 갈까 아니면 샀다 팔까 아니면 팔고 지금 딴 걸 갈까 이 그림 두 장으로 제가 찾았지만 이 그림을 진짜 많은 우리 이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주식이건 뭐 한국 주식이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마음일 것 같고요. 앞서 부사님 말씀하셨지만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한결같은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좀 팔았다가 기회를 봤을 때 다시 살까? 어제 그거였죠. 네, 그거였는데요. 지인이 그 얘기죠. 그 이거죠. 저희가 이제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리라는 게 reasons to sell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여러분 찾는 방법은 구글에다가요. 지금 이렇게 그냥 쓰세요. 팔아야 될 이유가 쓰면 이게 최근 3월 23일에 그때 이제 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 나왔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순간까지 나온 거예요. 업데이트 됐네요. 네, 거기까지 나온 예, 거가 됐습니다. 되겠고요. 업데이트가.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유가가 $100 올라갈 때 처음 그때까지 나온 거거든요. 여기 하나하나가 여러분 잘 안 보셔서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구글에 들어가나 이렇게 쳐보시면 다 자세히 보이거든요. 이거 자세히 하나하나가 보이죠. 전부 다 끔찍한 뉴스였어요. 지금이야 엄청 또 대단한 뉴스 같지만 이때도 그랬고 2006년, 10년 다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넘쳐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팔고 그 문자 하신 분이요. 팔고 다음 주에 무슨 엔비디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뭐 알파벳이 됐건 10%라도 더 싸게 사갖고 또 올라가는 거를 정확하게 타임만 알면 타이밍을까지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근데 모르는 거죠, 그걸. 아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누군가는. 그 아는 분이 우리 교수님의 지인 중에 딱 두 분. 그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죠. 운이 좋았다. 정확히 안다 그러면 큰 짓까지요. 정확히 안다 그러면 불공정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교수님, 네. 그 리즌 투 셀이 아니고 바이도 있습니까? 바이는 늘상 있죠. 늘상 있는 거죠.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항상 늘상 있는 있는 건데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약간 더 긴 그림을 1997년부터 지금까지 또 비슷한 그림인데요. 타임이 더 중요한 거지. 시간 가치가 주식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때 더 큰 것들이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은 올라왔다는 거죠. 이거는 2006년부터요. 지금 15년 동안의 작년 15년 말까지의 동안. 역사인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보시면
수많은 진짜 사건 사고가 대단한 것들이 많았는데 아주 대표적인가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부사장님 뭐 여러 번 보여드리고 저희도 이럴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요 그 15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열흘만 없더라도 열흘 꾹 갖고 갔으면 $10,000가 45,682달러가 됐거든요. 그냥 사서 갖고 가면. 갖고 가면. 오. 근데 샀다 팔았다는 했는데 가장 많이 올랐던 언젠가 열흘이 없었다 그러면 반토막밖에 안 되죠. 반밖에 못 알아죠. $10,000에서 $20,000 드는 거고 가장 좋았던 또 20일이 없으면 고장 $10,000가 $12,000밖에 안 됐고 가장 좋았던 30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판 게 잘할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갈 때 못 갖고 있었는데 그날 많이 올랐다면 그런 날이 없었다는 얘기죠. 30일이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원금에서 손해 났고 가장 좋았던 40일이 없으면 반토막이 난 거죠.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언제가 좋았던 날이지. 언제가 좋으면 모르죠. 그래서 다음 거는 확률이죠. 확률. 언제라도 상관없이 1년 동안 미국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기대 수익률 얼마냐는 거죠. 이거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928년부터입니다. 1981년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S&P 500은 아니지만 S&P 500을 역으로 갖고 간 수익률이에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100개로 시작하고 200개로 했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통상 우리가 1928년부터 우리가 90년의 역사라는 게 이건데요. 이 모든 것에 언제라도 딱 오늘부터 시작했을 경우에 1년 동안의 수익률이 10% 있죠. 0에서 10% 날 확률이 21.5%였고요. 10% 정도 올랐을 경우가 10에서 20% 올랐을 경우가 22.9%라는 거가 되겠고요. 물론 마이너스도 있죠. 이쪽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인데요. 결국 1년 동안 갖고 갔을 때 역사적 평균은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났다. 물론 마이너스도 있죠. 10% 이상 떨어진 것도 거의 40% 되겠죠. 13도 하고 10도 하고 쭉 다 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40% 정도 되겠네요. 23, 30, 30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라도 롤링 원이어거든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파는 것도 좋죠. 팔고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알면 되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통계죠. 통계일 뿐이지만 과거 역사적 흐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따 이건 이제 이 그림은 진짜 오늘로서 저희 3프로에서도 세 번째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첫 금리 인상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됐나요? 3월 그 며칠 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월 15, 16일 날 했으니까 예, 한 달, 그렇죠. 딱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첫 금리 인상 이후요. 1년에서 3년 동안에 어떤 흐름이 벌어졌냐는 거죠. 첫 금리 인상 후 1년에서 3년 동안에 첫 1년에 보시면 채권도 올라가고요. 주식도 올라가고 물론 평균이죠. 이건 옆에는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뺀 게 성장주인데 여기는 가치주가 조금 더 주목됐다지 않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1년 동안도 가치주가 보통 지수 평균보다 이겼고요. 2년 후에도 가치주가 보통 주식 S&P 500보다 이겼고요. 정확히 보면 이걸 러셀 1000으로 한 건데 러셀 1000은 아시겠지만 1등부터 1000등입니다. 그냥 일반적 대기업이라고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년 동안까지도 가치주가 지수보다 이겼어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물론 여기서 보면 그럼 어떤 뭐냐 가치주의 반대가 우리가 성장주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성장주는 지수보다 졌다는 얘기죠. 이게 지수가 벤치마크니까 벤치마크보다 가치주가 더 올랐으니 가치주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평균을 내기 위해서 약간 줄어들었겠죠. 이게 팩트예요. 그럼 이것과 다들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근데 이게 네. 교수님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는 네. 우리가 가치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성장주 훨씬 많다고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성격적으로 아직 젊어갖고 성장주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치주가 20% 30% 정도 되거든요. 조금 있거든요. 좀 있다. 저는 이제 ETF로 많이 있죠. ETF. 예, 뭐 통신, 뭐 텔러스 같은 것도 있지만 종목보다는 대부분이 저는 이제 저걸로 그걸 갖고 있죠. ETF라는 걸 갖고 있는데 여하튼 가치주란 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긴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좀 가치주를 좀 갖고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 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린 건데요. 메릴 린치에서 만든 투자 시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쉽게 메릴 린치 쓰시고요. 글로벌 이코노믹 사이클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역사적 그냥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막 부밍할 때요.
지금 슬로우 다운 할 때요. 그 리세션에 가고 이제 회복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것도 하고 한국 주식 하셨던 분은 뭐 일본에서의 경기 확장 단계 5가지 전략 이런 거 많이 보신 분 계실 예,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이제 미국판으로 맞는 건데요. 지금 딱 이 원절이라 생각하시잖아요. 약간 부밍하고 슬로우 다운하면서 뭔가 사는 그렇죠. 리세션을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디펜시브 스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했다는 거죠. 그게 방어적 전략이라는 섹터.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가 퀄리티 주식 퀄리티,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또 퀄리티 주식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성장주는 언제 하느냐? 오히려 리세션이 막 들어가서 막 고민들이 엄청 날 때 있죠. 그때 성장주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되는 거고. 리커버리가 들어가면 이제 진짜 회복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대기업이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좋아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삼성 이런 데 큰 데부터 좋아지고 그다음에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캡처 떠드시면 보시면 딱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신다 그러면 만약 각자가 아직도 부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걸 하시면 되겠지만 이걸 보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리세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예고해 드렸던 건데 이 말씀을 오늘 무서워요. 저거.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네. 엄청 고민했고 네. 미주미 채널에서는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실질금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실질금리는 아시는 분 많으세요 여기서 경제 공부하시고 금융 좀 관심 있으면 아실 텐데 정리 깔끔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금리라는 건요 명목금리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준금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토픽스인가 뭐라 그러던데 지금 그 기준금리 우리나라 말을 바꿔왔고요. 10년물이 기준금리가 무슨 오늘 2.9가 됐다, 2.8이 됐다, 3%가 됐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2년물이 2018년이 최고가 가서 한 2.5 갔을 겁니다. 예, 그게 하여튼 그 명목금리잖아요. 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뺍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네, 기대 인플레이션 10년이면 10년을 빼는 게 정상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제로 그게 이제 실질금리예요. 그렇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는 것은 아무리 금리가 높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엄청 올라가면 집을 막 사면 돈을 대출 막 땡겨갖고 집을 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영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끌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아무리 금리가 비싸더라도 집값이 올라간다 기대가 엄청 나면 사는 거잖아요. 대출을 일으켜서. 근데 문제는 금리랑 높낮이랑 상관이 없어요. 금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밖에 안 되더라도 집값이 안 올라가.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미치는 거죠. 그게 실질 금리예요. 다시 한번요. 실질 금리가 중요한데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겁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질 금리가 지금 2020년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뭘 하더라도 아주 쉽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출 받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사람들은 지금 돈을 잘 못 벌어요. 지금 막 회사를 막 시작했어. 뭐 바이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큰 꿈을 꾸는데 돈을 벌려들기가 쉽지 않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가만히 은행에 냅두더라도 손해할 건 별로 없잖아요. 대출하고 부담이 없어요. 이자만 받아도 되니까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다 땅을 썼어. 땅값 오늘 막 하는 거잖아요. 기계값도 막 리스하면 되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지금 붙어버렸어요. 붙다가 좀 붙었어요. 예, 마이너스 나게. 맞아요. 네. 이번 주에 4번 정도가 장중에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났어요. 오늘도 약간 마이너스예요. 그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예, 약간 근데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리를 높이셔야 돼요. 바로 이거거든요. 요건데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수는 뭐냐면 이건 S&P 500이잖아요. S&P 500. 예. 근데 요 파란색이 뭐일 것 같아요? 파란색이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파란색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6개월 S&P 500이 떨어졌잖아요. 6개월 동안에.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부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S&P 500이 떨어졌다. 예, 근데 한 근데 40% 이상 파란색은 떨어진 네. 게 있어요. 40% 떨어진 게 예. 종목도 있겠죠. 종목 많이 있겠죠. 이게 종목인지 업종인지 예. 그것도 힌트 안 줍니까? 업종도 아니고 뭔가 뭐 지수 한 건데 그냥 바로 지수? 예,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건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돈을 벌지 못한 기술주 지수입니다. 예, 그거 그겁니까?
여러분들도 예. 금방 여러분들 지금 구글에다 쳐보세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골드만삭스 로스 메이킹 테크놀로지 인덱스 하면 딱 나옵니다. 아. 아시겠죠? 로스 메이킹 돈을 테크놀로지. 벌지 못하는 기술주 인덱스예요. 이게 바로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수많은 기업들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욕 바가지를 먹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톤 있죠? 무슨 톤? 아, 예. 예. 펠응톤. 무슨 톤? 그런 회사가 딱 여기에 분류될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들어간지는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게 10년물 실질 금리랑 비교해 보죠.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요. 요 빨간 2021년 최근 1년짜리인데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게 기술주 지수고요. 10년물 실질 금리랑에 상대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가 강합니다. 실지금이랑 많이 내려가면 오히려 올라가요. 근데 실지금은 올라가고 이거는 보름 전인데 빠른 속도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거의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요. 다시 한번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플러스로 갈수록 아니면 플러스 넘어가면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역의 관계. 어찌 보면 당연하죠. 돈을 벌지 못하는데 대출을 많이 땡겨야 되는데 금리에 부담이 생기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커지겠죠. 이자 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엄청 커지고 커지는 거죠. 대출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딱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영향이 가장 큰 애가 있을 것이고 적은 애가 있을 것이고 비슷하게 약간 있는 것이 있고 거의 없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까지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또 하나 이거를 빵이랑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5년 동안의 2017년 이후의 그림인데요. 이거 오늘 재밌는 그림 많이 드리는데요. 요거 있죠.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S&P 500에 105%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105% 올랐죠. 빵 있죠. 빵은 최근에 조금 더 떨어졌지만 이것도 아니고 보름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자료입니다. 빵이 300% 올랐어요. 빵이. 아마 넷플릭스 때문에 조금 더 요즘 보면 조금 더 떨어졌겠지만 근데 빵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것이 말씀드렸던 non profitable tech 인덱스입니다.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이 훨씬 더 올랐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2021년 봄 정도가 가장 셌을 그때 때죠. 그랬죠. 그때 그랬죠. 네. 그게 바로 1년 동안에 무슨 톤이랑 무슨 음이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것들.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무슨 닭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 금리의 무서움이죠. 그러면 이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무서운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근데 마침 나는 이제 팡에 옹팡 들어가 있다. 네. 그런 분들 걱정이 적고. 빵은 그나마 난 거죠. 네, 난 거죠. 네, 난 근데 거죠. 그게 아니고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에 옹팡 들어가 있다. 그런 네. 분들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약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매번 바뀌는데 이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지수화된 거니까 골드만삭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딱 아주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 지수화 된 거고 보이시네요. 예. 그 수많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테크일 수도 있고 바이오일 수도 있고 수많은 우주와 꿈과 희망을 넘쳐나는 것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저희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엄청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로켓랩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로켓랩은 호주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페이스 X로 꿈꾸는 겁니다. 스페이스. 그것도 우주 발자체 하는 건데 그게 작년 10월인가 그게 아마 저는 좋아하는 회사예요. 작년 10월에 스페인가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7, $8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앞으로 10년, 20년에 돈을 벌 것 같아요. 10년, 20년? 우주 산업은 웬만하면 2030년 넘어야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적재 회사고 돈을 막 끌어대는 회사들이 지금 이런 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야, 플러그 파워, 네. 니오, 네. 빌리빌리. 그러니까 이거 하나 예고. 여기 무슨 들어가잖아요. 무슨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무슨 닭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되겠고요. 집중이냐 분산이냐 이제 말이 많으시지만 결국은 선택의 기준은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엊그저께 너무 급하게 나와갖고 미주미 아무 얘기할 때 너무 빨리 말씀드려갖고 오늘 좀 진중하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그런 그림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그림의 의미랑 이 그림의 의미요. 이런 실질 금리에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명확합니다. 지금요. 명확하다. 네, 실질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 저 골드만삭스에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를 갖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정답은 없어요. 언젠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요.
딱 구분해 보자고요. 저는 이제 기술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기술주에서도 일단은 여러분들 고민하실 게 초대형주냐,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랑 어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 그림은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메릴 린치의 그 표 있었잖아요. 돌아가는 네, 표. 네. 그때 보면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대형주 쪽. 초대형주나 대형주. 왜? 그게 지금 안전한 쪽이죠. 중형주나 소형주보다는. 그게 아까 그림의 의미였어요. 다음은요. 이익을 내는 기업인지 적자 기업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익을 내는 기업인지 그리고 적자 기업인지. 아까 적자 기업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요 두 개는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이익을 내는 기업과 적자 기업이 앞서 골드만삭스에서 보여드렸던 예시예요. 그럼 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겠죠. 충분히 많이 버는 회사, 아, 그리고 그렇죠. 적게 버는 회사. 그게 뭐겠습니까? 많이 버는 회사는 팡 같은 종목이겠죠. 그렇죠. 예. 예, 적게 버는 회사. 적게 버는 회사는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욕먹을까봐 못하는데 테슬라 같은 기업들 뭐 좀 적게 아 근데 그건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나무로 치면. 그건 욕먹을 얘기고 딱 이익을 내는 기업에 충분히 많은 돈을 버는 기업과 적게 버는 기업을 정말 주식 입장에서 재무적인 비율로 얘기하면 저포랑 고포입니다. 아 저퍼랑 고퍼. 쉽게 해서 이거죠. 고포는 상대적으로 보면 이익 대비 주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고포들이 이익이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적게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보면. 네. 그렇죠. 이익에 비해서 돈도 충분히 많이 벌고 있고 대형주고 그런 기업들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사님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애플이 2천억 달러 갖고 있고 그렇죠. 한국 돈 260조를 갖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1,000억 이상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돈도 충분히 벌고 PR도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충분히 많은 기업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적게 버는 기업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 이런 것들. 쇼피파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돈을 벌긴 버는데 PR이 높은 것들이 있죠. 50배, 60배, 100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멀티플을 좀 많이 주는 거네요. 멀티플을 많이 주는 많이 것들. 주는 기업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제일 영향이 없는 것이 애플 같은 거고 그다음은 이익을 내지만 PR이 높은 거고 적자 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에 의해서 아래쪽이 좀 쉽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절의 트렌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거기서도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적자 기업에서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로켓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는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이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로켓랩 같은 거를 갖고 하실 건지.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멀었거든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직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보통 미국에서 그래요. 우주 산업으로 돈 버는 건 2035년일 거라고. 그럼 아직 한참 멀었네요. 네, 그렇지만 꿈과 희망으로 10년, 15년 갖고 갈 그런 그 꿈과 희망을 갖고 갈 수 있죠. 진짜 엄청 멀었는지 아니면은 금년 아니면 내년 이게 흑자로 돌아왔을 수 있는지. 임박한 기업들. 임박한 기업들. 그건 뭐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나 예. 우버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버.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내는 기업인지 적자 기업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선악이 없기 때문에 적자 기업인데 곧 흑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무슨 에비타로 흑자를 확인해 줬다거나 연간은 아니지만 분기로 흑자 전환이 분명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자 기업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 주가의 지금 탄력성이나 방어력은 이 순서라고 보고 있어요. 이익을 내는데 충분히 많은 거가 1번 애플이죠 이게. 두 번째 적은 거. 세 번째가 적자 기업. 네 번째는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이 순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 4번에만 많이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3번에만 집중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1번만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섞어가 갖고 계시는 대부분이지만 한두 종목을 이 아래쪽에 많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테크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마찬가지, 산업재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약간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다른 주식을 더 사거나 아니면은 이런 주식만 계속 하실 거면 좀 쉬셔야죠 지금. 아예 장을 안 보고 보지 말고 그렇죠. 그냥 쉽지 다른 않죠. 거 하면서 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엔비디아 같은 거 지금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예. 이익을 내지만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높죠. 높은 예. 거죠. 그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아까 그렇죠. 엔비디아로 얘기하시면 딱 되겠네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같은 거 포함된 거니까. 예. 내가. 그래서
퍼가 높은 건데 그게 좀 이제 상차가 좀 큽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만 테슬라는 워낙에 지금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설비만 계속 기가 팩토리를 더 만들면 되니까 약간 다르죠. 경쟁력이랑 약간 다르지만 그런 엔비디아로 보시면 딱 맞아요. 2번이 거기에 딱 된다. 3번, 4번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은 저는 에어비앤비를 보는 거고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로켓랩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장이냐 이런 거 포함된 성장이냐 아니면 가치냐. 가치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가치인데 대형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 그렇죠. 그럼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치지 완전 쏠림이 있는 거가 네, 되겠고요. 그렇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성장도 있고 가치도 있다라고 하기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것도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딱 보면 가장 이 모든 것을 합리로 갖고 가는 거는 앞서 되어 있잖아. 타이밍이 아니라 타이밍이라 그러면 꾸준히 S&P 500 갖고 가는 게 여전히 맞다. 참 그 교수님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네네.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은 네. 요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대로. 좀 맞아요. 미리 지금 보시면서 네.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네. 초대형이냐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정하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익을 많이 내는 건지 네. 적게 낼 거 정하시고 네. 들어가시면 네. 아마 시장에 대해서 장이 좀 빠져도 걱정 네.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있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지금 점검하시고 점검하셔야 되죠. 제가 네.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 새벽에 얘기하기는 약간 무겁고 지금 새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벽 저희 아침 네, 그 네, 월가 네, 네. 그 모닝 브리핑 할 때 보면 그렇죠. 약간 무겁고. 반말하시고 이제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반말하는 형님 누님들이 워낙 많이 오실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중하게 미국 주식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아까 보시는 것을 한번 본인의 어떤 네. 투자 철학, 투자 마인드 그리고 어떤 쪽에 좀 쏠림이 있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기본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고 간 거는 스파이 같은 거가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성장의 일변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가치주. 가치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치주 이런 거가 여전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뭐 물 한잔 드시고 네. 교수님은 제가 이제 그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유로 세미나를 진행할 건데 그 주식을 언제 사고 팔지에 대한 강의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공개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선택할 때 많이 보는 뭐 지표, 네. 테크니컬한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일목균형표가 일본어로 이치모쿠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대입해도 실제 S&P 500을 처음 딱 갖고 가는 거 외에는 네. 이길 수가 없다. 진짜요. 네. 제가 다 그 통계를 내봤거든요. 아무리 테크니컬한 분석해도 시장에 대한 그 S&P 500을 못 이깁니다. 네. 왜인 거 봤더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모든 미국의 기업들은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실적 급락하면 매도 신호 나오겠죠? 네네. 근데 매도 신호 하는 날 보면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팔아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특징 이해하시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종목을 꾸리시면 거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문제 없다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적고 적죠. 아예 스트레스가 더 낮추려고 그러면 S&P 500이 정답이다.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만 하신다 그러면 뭔가 제가 강조드리지만 좀 내가 안 갖고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는 거. 가치주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P&G라든가 뭐 코카콜라, 월마트 이거 누가 사겠어요? 돈 될 것 같지도 않고 존슨앤존슨 이런 거.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요즘은 보링 스탁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보링 아주 스탁, 진짜 지겹고 심지어는 그런 회사가 아직도 있어. 이런 회사 난 거를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성장주를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인데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가치 주는 건 지금 담으셔야 돼요. 아니면 가치 담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도상에 그 오늘 클락 있잖아요. 돌아가는 화면. 그 메린치 거 오늘 보여드린 꼭 좀 검색해서 미국 주식 관심 있으면은 검색해서 다 다운받아서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자료거든요.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거니까 보셔야겠고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난 진짜 가치주 중에서도 큰 걸 원한다. 그럼 MGB 여러 번 말씀드렸던 MGK에 반대 있는 MGB죠. MGB. 그럼 많은 분들이 오늘도 2% 다 떨어지 이런 얘기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애들. 형님들이나 우리 누님들은 그런 말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짜 애들이에요. 새벽에 와서 반말하는 형님들이 하는 거죠. 여기 오는 무슨 점잖은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MGB 이런 것들이요. 예.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치주만 갖고 있어. 전 여전히 월급 받으면 이걸 사거든요. MGK. 저는 MGK가 저한테는 페이버릿이죠. 가장 좋은 거죠. 저는 여전히
전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계속 모아가니까.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젊어갖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확실히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훨씬 더 저도 알죠. 이게 단기간에 이게 더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정 정도 밸류를 저는 ETF로 갖고 있으니까 이걸 저는 따로 안 갖고 있죠. 딴 걸 갖고 있으니까. MGK. 네, 그러니까 저는 MGK를 저는 여전히 제일 선호하죠. 저는. 어쨌거나 비율 높잖아요, 비중이. 네, 높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가치주의 비중이 그 높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다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가 배당주가 뭐 올라가겠냐 하지만 부장님 그것도 여러 번 매번 하시지만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간 비율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지금 다음 주에 한번 어젯밤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바이백에 대한 관심이 커져갖고 네네. 그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네. 바이백이 사상 최고치 찌를 것 같다는 그게 이제 말씀하셨겠지만 그게 하나 더 이슈가 있는 게 좀 민주당이나 일부 월가에서 우리 샌더스 형님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 어르신께서 하지 말자고. 자사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주 뭐 업체 그래서 이슈가 있어요. 있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하자는 주장들이 더 늘려야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은 배당 수익률만 또 생각하는데 자사주 매입 비율을 같이 들어가는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의 매력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다른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월 배당에 좀 관심 있으신 약간 어르신들이요. 그런 분들은 SPHD 이런 것들. 이건 뭐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도 사상체육까지 갔다 왔죠. 갔다 왔죠. 그러니까 오늘 사상체육까지 갔다 왔죠. 오늘 물론 2% 오늘 뭐 에브리싱 떨어졌잖아요. 다 빠졌으니까요. 오늘은 뭐 피해갈 수가 없는 오늘 날이었죠. 다 오늘 떨어졌으니까. 올해 올라간 종목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테슬라 형님. 그런 거. 테슬라 형님.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네. 워낙 많이 빠져갖고 다 빠졌으니까 네. 배당까지 빠졌다는 것도 좀 확인시켜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도 오늘도 네, 오늘도. 여러분들 그 혹시 뭐라 합니까 다운로드 받고 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야미잘 그 카페에 오늘 저희가 만든 거 오늘 자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희가 그 해갖고 PDF 파일 해갖고 저희가 캡처해갖고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은 여기 그 야미잘 카페 오셔갖고 가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한 2시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잔만 해야죠. 한 시간만 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좀 방송 어땠습니까?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조금 그 확신을 주거나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확신 플러스 위로까지 있었던 방송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교수님의 종목 검색 방법을 보시면서 그렇게 꾸리시면 제가 볼 때는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제가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마지막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멜린치의 투자 시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뭐 내려갔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꼭 그 캡처 뜨시거나 아니면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멜린치의 글로벌 이코노믹 사이클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골드만삭스의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랑 10년물 실질 금리의 추이. 이거는 3일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시면 이것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직접 들어가면 기사가 양이 꽤 있어요. 그대로 치면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생각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하시고 여러분 판단에 도움.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적자에서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로켓랩 20년 갖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일부를 갖고. 중요한 건 시간이니까. 저도 한 8달러밖에 안 되니까 저도 한 3,000달러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또 3만 불 갈지 어떻게 하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은 분산 투자에 주의한다 말씀드리겠고요. 해보니까 부사님 오늘 또 저는 이 자리에 또 예전에 한번 그 김동원 프로랑 다른 외부 것 때문에 앉아봤는데 여기 오니까 좋은 게 있네. 이 시간에 오니까요. 뭐야? 어떤 게요? 오늘은 말을 짧게 하는 형님들 누님들이 안 오시네. 거의 없네요. 이게 그 주말에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 진심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우리 일단은 뭐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큰 형님들은 안 들어오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공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올라가 있는 이 3% 방송은 한 2시간 정도 없어진다고요? 그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라이브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보기는 미주미에 유튜브로 한 시간 올라간다는 정리하고 편집돼서 다시 올라가도록 다시 보기는 거기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방송 마치고 저는 또 세미나로 올라갈 건데 남은 주말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말이죠, 교수님. 뭔가 좀 올라오는 좀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은데 한번 빅테크나 믿어볼까요? 빅테크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믿어볼까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언제죠? 애플이요? 제가 모르죠. 20 며칠인가요? 20 며칠이죠. 예.
아 제가 네. 교수님이 잠깐 깜빡하신 거 제가 휴가를 다녀온 지 꽤 된 사람. 아 그러세요? 애플이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 맞을 거예요. 26일인가 20 며칠일 텐데 딴 건 다 모르겠고 요번 애플이 아마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발표죠? 실적 발표 외에? 배당을 늘려주셔야죠. 아 배당 배당을 이상? 요번에 또 한 10% 올리지 않을까? 9에서 10%. 그거는 뭐 네. 저는 거의 100% 그리고 확신합니다. 자사주 매입 아 그것도 확신합니다. 네, 그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그런 것들로 주주를 좀 위안을 삼는 거니까 네. 그런 게 나올 그게 좋은 발표입니까? 아, 좋죠. 네. 한번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그 같고. 나머지는 저는 그래요. 주식도 그렇지만 제가 매번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애들한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부모님한테 저나 아내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좀 시간을 좀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말 라이브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